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WBC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WBC 대표팀은 오늘 오전에 예비 네. 소집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출항을 알리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는 이미 해외에 나가 훈련 중인 선수들을 제외한 대표팀 모두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훈련은 14일부터고요. 미국 애리조나주 이 투손의 키노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돌입하게 됩니다. 이후 3월 1일 귀국해 3일까지 고척돔에서 훈련한 뒤 4일 일본 오사카로 이동을 하고요. 6일과 7일 일본 프로야구 팀과 연습 경기를 펼친 뒤 결전지인 도쿄로 입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예비 소집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첫 소집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학교로 치면 새 학기에서 이제 교과서 책 받아오는 오리엔테이션이죠. 예, 오리엔테이션 하는 예. 날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굉장히 그 얼굴이 저는 제 현장엔 안 갔지만 제가 이제 지금 비디오도 보고 선수들 인터뷰도 좀 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설레는 예, 정말 그 새 학기를 맞이하고 정말 중요한 일전을 앞둔 선수들의 그런 모습이 느껴졌고요. 재밌었던 그 지나가는 짧은 인터뷰 중에 하나는 정철원 선수가 있어요. 두산 베어스의 신인왕. 정철원 선수가 안 떨립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선수들이 역으로 보면 좀 긴장한 모습도 조금 있었는데 네. 정철원 선수 안 떨린다고 했으니까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주장도 나왔지만 주장 김현수 선수가 이제 다시 캡틴이 됐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를 중심으로 우리 선수들 똘똘 뭉쳐서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수들 함께했죠. 네, 기자회견에 김하성 선수, 양의지 선수, 고우석 선수 등이 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19명이 예비 소집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저는 이강철 감독 기자회견 내용 중에 조금 네. 특이했던 게 호주가 번트를 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번트 스타일이 아니더라 이런 인터뷰도 좀 했었고 일본 대표팀 한일전은 일본이 워낙 강하지만 멋지고 재밌는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4년 만에 성사된 WBC 한일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잔뜩 묻어났는데요. 특히 한국 야구의 위기를 WBC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터뷰도 이강철 감독의 코멘트 가운데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 승부치기 시점이 좀 앞당겨졌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변수가 좀 아무래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상황이나 타순에 따라서 작전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수들 면면에 보면은 아무래도 메이저리거로서 뭐 참가하는 김하성 선수가 좀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김하성 선수 제가 이제 그 KBO에도 그렇고 소속이 지금 일단 한국 프로야구가 없으니까 네. 인터뷰를 제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계속 그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오려고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다 언론사 인터뷰를 안 했던 거로 아는데 중간중간에 그 SK 나이츠의 최준용 선수 경기를 보러 잠실 학생체육관에 몇 번 갔었어요. 네. 제가 이제 사실 다른 그 농구 취재는 아니지만 농구를 보러 갔다 이렇게 멀리서 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식 인터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됐는데 약간 좀 대인배 인터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본인의 뭐 각오도 대단했지만 토미 에드먼 선수를 굉장히 극찬하는 그런 인터뷰가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미 에드먼이 스위치 타자라서 타격에서도 맹활약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공수주가 다 되는 선수가 토미 에드먼이다. 이렇게 해서 에드먼 선수 칭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전 각오는 꼴찌가 1등을 이기는 게 야구 아니겠느냐 하면서 한일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김하성 선수가 또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듬직합니다. 자, 그리고 양의지 선수도 각오가 새로울 텐데 대표팀에서 계속 부진했잖아요. 네, 양의지 선수 하면 리그 대표하는 예. 포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간 국가대회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태극 마크를 달았던 2015년 프리미어 11을 포함해 5개 국제대회에 나섰는데 이 통산 성적이 타율이 1할 때예요. 홈런도
한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국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는데 그만큼 각오를 더욱 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 WBC를 위해서 예년보다 좀 빨리 몸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 훈련에도 일찍 들어갔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투수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 포수의 리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의지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역시 안방마님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 국제 대회에서 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양희지 선수가 이제 어느덧 또 거의 고참급에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양희지 선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베어스 정철원 선수, 곽빈 선수와도 소속팀 대표팀 모두 호흡을 맞춰야 되고 또 한일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창모가 나올지 또는 김광현, 양현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왼손 투수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도쿄에서 444라고 해서 4번 타자로 나간 양의지 선수가 한일전에 4타수 무안타에 4삼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양의지 선수 인생에 거의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셀지 모르지만 수모를 겪은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입은 날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그 양의지 선수가 입단식을 했는데 이승엽 감독 앞에서 양의지 선수가 국제대회 그 각오에 출사표에 칼을 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번 했어요. 적장에 목을 베고 예, 일단 WBC부터 예, 하고 오겠습니다. 아나운서가 이거 너무 예. 센 발언 같은데 어쨌든 양의지 선수가 칼을 갈고 있다고 하니까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한번 그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 가서도 훈련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신혼여행 가서도 쉬지 못하는 그런 신랑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해 11월 미리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식을 올리고 기분만 내려고 이제 짧게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결혼식 당일에도 오전부터 훈련을 했다고 이거 와이프분이 네. 굉장히 고충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각오가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또 잠실구장으로 나가서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해요. 네.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할지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제 본인에게도 이번 WBC 무대가 그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네, 고우석 선수가 이제 그 2년 뒤에 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연말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고우석 선수는 언젠간 나도 미국에서 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쇼케이스가 되는 그런 무대가 이제 WBC가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언급된 부분을 제가 약간 부연 설명하면 네. 고우석 선수가 장인어른이 이종범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부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부인이 이종범 옛 대스타의 딸이자 그렇죠. 이정우 선수의 여동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야구 가족 또 야구 야구 대스타의 사위가 된 그런 상황에서 신혼여행에서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약간 결혼이 아니라 이적 같은 예, 그쪽으로 간 예.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뭐 쫓겨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WBC를 향한 그런 의지로 또는 미국 무대 진출을 위한 2년을 미국 무대 진출 선언을 하고 나서 미국을 노크하기 2년 전에 쇼케이스를 향한 그런 강력한 의지 근성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우석 선수가 이제 뭐 지난해를 되짚어 보면은 KBO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는데 그러면 이번 WBC에서도 그 쓰임이 마무리 역할로 굳어질까요? 일단 이강철 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제 불펜을 운영할지는 좀 열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고정 마무리로 갈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단체 이렇게 좀 여러 명을 기용을 할지 알 수 없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우석 선수가 가장 좀 중요한 승부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 사실 고우석 선수는 이 도쿄올림픽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 일본 대표팀의 윤곽도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나요? 네, 일본 대표팀 지금 구리야마 감독이 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타니, 다르비슈, 스즈키 세이야 그리고 그 일본계 어머니인 누빠 선수의 이제 합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무라카미 무네타카라는 그 세계 최초 5연타석 홈런을 친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리거 대거 포함됐죠. 일본 자국 리그에서의 톱스타들이 모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국 그 선수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고우석 선수가 만약에 타자 오타니 또는 타자 무라카미하고 과연 어떤 승부를 펼칠까 네. 이것도 저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이강철 감독이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네. 이름만 대면 아는 선수들이 다 뽑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의지 선수를 비롯해 잘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네.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일본의 투수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점수를 내야 된다라는 말을 좀 간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쉽지 않은 상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가로 명단에 들어간 아까 말씀하셨던 누빠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던데 누빠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누빠 선수는 일본인 어머니와 또 네덜란드인 게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WBC에 만약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일본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국기를 달고 국제 대회에 참석하는 이 외국인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뭐 한국 대표팀으로 생각을 하면 이 토미 에드먼 선수 그렇죠.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두 선수가 같은 소속이잖아요. 세인트루이스에서 네, 같이 뛰고 있죠. 서로 네, 경쟁 구도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밝혀진 또 일본 대표팀의 윤곽 어떤 선수가 눈길을 또 모으고 있나요? 네, 2002년생이죠. 이제 최연소 선수, 다카시 히로토 선수인데요. 주니치 소속인데 2002년생이면은 이제 만으로 사실 21살인데 160km 가까운 공을 던져요. 그러니까 와. 최고 시속이 158, 159니까 아마 우리나라 그 타자들이 다카시 선수 2002년생 다카시 선수와의 대결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턴 소속인 요시다 마사타카 선수도 있고 야마다 테스토 선수 있죠. 또 야마카와 호타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 교체도 잘 됐지만 네. 게다가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국제 대회에 붙으면 50대 50으로 봤지만 지금은 이제 오타니 선수가 물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6대 4 정도로 일본이 조금 앞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하성 선수의 말대로 꼴찌가 1등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좀 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WBC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다양한 소식들 야구 팬들이 큰 관심 모으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작은 WBC가 가장 큰 관심사다 보니까 두 분의 취재도 아무래도 현재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예, WBC 선수들 위주로 인터뷰 요청도 하고요. 또 WBC가 이제 3월이니까 2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선수들이 어떻게 이 몸을 맞출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엔트리 발표가 나고 다음 날 바로 이제 롯데 김원중 선수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김원중 선수가 생애 첫 태극마크를 자. 달았습니다. 선수 본인을 포함해서 정말 좀 많은 이들이 좀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이 김원중 선수가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좀 쿨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막 들떴었는데 선수는 차분하게 올 것이 왔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좀 준비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공이 국제 무대에 통할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통하도록 하겠다 이런 또 각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도환 기자는 혹시 그 만나본 선수나 이야기를 나눠본 선수가 있나요? 저는 제가 직접 만나본 선수는 김라경 선수. 예. 네, 얼마 전에 여자야구, 저희 나오셨어요. 네, 출연했잖아요. 예. 김라경 선수가 지금 일본 진출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 여자 투수 최초로 토미존 수술을 한 뒤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김라경 선수가 WBC 한국 팀도 응원한 그 인터뷰 그리고 김라경 선수가 일본 무대 진출을 위해서 얼마나 그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그 부분을 인터뷰했는데 너무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꼭 출전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야구 관계자들 그리고 김라경 선수처럼 또 일본 진출을 하는 여자 선수들까지도 WBC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좀 선전을 했으면 그런 기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나경 선수는 저희 이제 특집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정말 그 기운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와,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겠구나 싶었는데 김나경 선수도 분명 진심을 담아서 응원하는데 그 기운이 그대로 오롯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강백호 선수가 7kg을 감량하고 나타났다면서요? 네, 예. 강백호 선수가 이제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저희 네. 이제 동료 기자가 만나고 왔는데 강백호 선수가 도쿄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아시겠잖아요. 알죠. 네, 많이 좀 일명 예. 풍선껌 사건이 좀 네네네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카메라가 인서트를 잡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풍선 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풍선껌 부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야구 팬들한테 좀 회자가 됐던 마치 그러면서 그 정황상 강 넘어 불 구경하듯이 야구 재밌네 이런 식으로 네. 보고 있듯이 느껴졌겠죠. 그렇게 예. 되면서 좀 마음고생을 해서 그동안 이제 언론 인터뷰도 조금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작년에 2할 때 타율로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7kg을 빼고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든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1월인데도 얼굴이 굉장히 검게 그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아마 러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최근 지난주도 같은 경우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햇빛을 받으면서 타격 기술 훈련도 하고 또 뭐 실내에 가서 여러 가지 또 기초 훈련부터 세부적인 그 목표까지 다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WBC에서 혹시 좀 일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확실히 김도환 기자가 말씀하셨던 절치부심이라는 네 글자가 확 박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팀으로 뛰게 될 토미 에드먼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네, 에드먼 선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또 최초로 한국 야구팀 대표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만큼 좀 철저히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미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예년보다 일찍 타격 훈련을 시작한 것은 물론 말씀하신 한국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어 자음과 모음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되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전에도 최지만 선수가 한국어로 이 에드먼 선수와 간단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수 제가 이제 만나서 물어보면 네. 우리나라 말이요 배우기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끔만 이제 욕부터 배우는 선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노력 자체가 그리고 선수들한테 이런 모습이 알려지면요. 이 녹아들고 융화하는데 그럼요. 굉장히 좋거든요. 예. 게다가 이 에드먼 선수가 아내가 일본계라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혹시 일본을 응원하고 에드먼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뛰게 되면 이 묘한 부부간의 또 라이벌 구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에드먼 선수가 이 출전 자체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모습 일본계 아내와의 라이벌 구도 이런 게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시엄마와 며느리의 갈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요. 남편이 이제 엄마야 나야 이제 이것만 잘 선택하면 되니까 큰 걱정은 네, 안 했으면 실제로 좋겠습니다. WBC 1라운드 B조 경기에 네. 아내와 어머니 또 외할머니 여동생이 모두 일본으로 총 출동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어떤 노선을 타야 할지는 네. 각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는 선수니까요. 자, 대표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WBC에 나서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철한 마무리 오승환도 그리고 이제 리더 이대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중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위기다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확실한 에이스가 누구냐, 확실한 해결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유입니다. 이강철 감독 역시 이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는데 베테랑들을 좀 어느 정도 발탁을 했던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운드에서는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버텨줘야 되고요. 타선에서는 박병호, 김현수 선수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 다 경험도 많고 그렇죠. 팀에서도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안팎으로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은 한일전 5대5에서 4대6으로 밀린다는 평가가 선수들 오히려 저는 더 홀가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 일본 취재진 그 인터뷰하면서 좀 적어온 말이 있는데 네. 일본 선수들이 히노마루 프레셔라고 해서 히노마루가 1장기고 프레셔가
이 압박감, 예, 그런 부담, 거잖아요. 예. 예. 일장기 압박감이 있는 일본 선수들보다 오히려 4대6으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금은 이제 부담감을 덜고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마인드에서는 또는 이 심리적인 프레셔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이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뭐 지난 시즌에는 살짝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최지만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WBC 참가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공항의 출국 인터뷰 때는 정말 뛰고 싶다. 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WBC 간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몸 상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최지만 선수가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합류하면 에드먼 선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백호, 박병호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김하성 선수하고 최지만 선수가 있는 것과 최지만이 없고 나머지 선수를 꾸리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합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본인도 간절하게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최지만 선수의 소속팀 피츠버그에 또 한 명의 한국인 선수가 가겠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심준석 선수가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 빅리그 30개 구단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이 25세 미만 국제 아마추어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 피츠버그는 심준석 선수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외야수 레이먼드 모라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미 관련 소식이 정해진 만큼 좀 예상했던 행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MLB.com은 심준석 선수와 관련해서 빠른 공과 또 뚝 떨어지는 커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인 1호 메이저리거죠. 박찬호 선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지만 선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그 피츠버그하고 연봉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최지만 선수가 최근에도 그랬고 템파베이 소속이었던 2021년에도 연봉 조정위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최지만 선수의 손을 들어줬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 최지만 선수가 타율 2할 3푼 3리 그리고 홈런 11개, OPS가 7할 2푼 9리였거든요. 최지만 선수가 과연 요 성적으로 연봉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지 받아들여질 것인가. 예.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경기 외적으로 선수들에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FA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짚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잠잠한 편인데 신봉기 선수는 계약을 했어요. 네, 원 소속팀 KT와 계약을 했습니다. 1+1년 총액 3억 원에 사인을 했는데 이 2012년 롯데 유니폼을 입고 이제 프로리그에 데뷔한 신봉기 선수인데 2020 시즌을 마친 뒤 트레이드를 통해 KT로 이적을 했습니다. 사실 뭐 KT가 앞서 이미 신봉기 선수에게 계약 관련 제안을 했고요. 고심 끝에 이제 사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FA 시장에 남은 거는 5명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선수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그 5명은 한현희 선수, 정찬원 선수, 그리고 외야수 이명기, 권희동 선수가 있고요. 강리호라는 선수는 강윤구 선수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까지 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제가 김라경 선수 인터뷰하는데 그 체육관 그 짐에 정찬원 선수가 왔어요. 네. 정찬원 선수를 김라경 선수 인터뷰하고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 다른 팀을 좀 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해외 진출 무대까지도 생각 중이다라고 그냥 저한테는 그 뭐 정식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운동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B등급이기 때문에 약간 보상 관련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은 9위가 1군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1월 말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2주 정도가 남아 있어서 정찬원 선수 그리고 한현희 선수, 강리호 선수 뭐 이렇게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될 것 같고요. 이명기하고 권희동 선수는 지금 끊임없이 또 사인 앤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썰 뭐 들어보신 건 있나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인 앤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 카드를 맞춰보기가 좀 마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도 더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나면은 요게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뭐 스프링 캠프도 가야 하고 여러모로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